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면 이 앱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5,600명에 육박하는데요. 이러다가 1만 명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 1위의 일일 진단 횟수와 또 확진 시에 진료비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이유로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에 의심 증상이 보이신다면 빠르게 주변 진료소 찾아서 꼭 점검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본인이나 또 가족, 친지가 확진자, 치료 중이시거나 격리 중이신 분들께도 어서 쾌유하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주변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 가운데 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거나 다녀갔을 경우 그걸 확인해주는 앱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앱이 또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이랑 연관성이 있어서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오늘은 요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국 어디에도 안 다녀간 곳은 없어요. 안 다녀간 곳은 없는데 그래도 왠지 지금 이제 이미 뭐 확진 판정이 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비확진자들이 오히려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무증상 감염자가 돼가지고 잠복 기간 동안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좀 조심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환자가 굉장히 적은 수의 환자가 발생한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방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앱을 설치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의 그런 이동 동선들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감염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제 침이 아니라 이 손으로 어떤 물건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앱을 활용해가지고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 내 주변에 그런 확진자들을 알려주는 앱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앱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민간에서 만든 앱도 있고요. 정부에서 만든 앱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일부 앱들은 경고까지 뜹니다. 확진자가 갔다 온 곳에 내가 접근할 경우 경고음이 뜨게 되는데 사실 좀 100m는 좀 오바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코로나 100m 알림이라는 앱도 있고요. 실제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인기 앱 순위에 이미 코로나 관련된 앱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100m라는 앱은 확진자가 방문하고 100m 이내에 알림을 보내준대요. 근데 지금 뭐 100만 명이나 다운을 했다고 하고 뭐 서버 폭주도 있었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뭐냐면은 애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맵이라는 이런 앱도 있고요. 확진자 동선이 이렇게 체크가 되고 업데이트가 느리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쓸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죠. 근데 요거 이제 확진자가 800명대일 때 동선이 990개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아이폰용이 없어요. 코로나 닥터라는 이런 이제 앱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선별 진료소까지 나오게 돼서 격리병원 어디로 가면은 내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어디에 격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폰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KMA 코로나 팩트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앱인데요. 여기에서 확진자, 사망자, 의심 환자 수 잘 나와 있고 진료소도 나와 있고 또 중국 현황들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 뭐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용은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 만에 환자가 지금 1000명씩 늘어나고 막 800, 900
500명씩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느리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서 만든 재난안전 포털 앱인 안전디딤돌이라는 앱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지진, 태풍, 뭐 산사태, 황사 이런 것들, 뭐 해파리도 있어요. 이거 바다 가면 안 되는 거죠. 적조현상, 가뭄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처음 앱을 깔 때 현재 위치 정보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억지는 정보가 수신되는 점은 의아하다.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앱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신천지 위치 알림이라는 이런 앱도 있고. 근데 이제 신천지가 아닌 곳도 지금 경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업에 피해를 보는 그런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앱들이 지금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여기 체크한 것처럼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용으로 사용 가능한 앱이 이번에 나오게 돼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앱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굿닥이라는 앱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굿닥.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 같은 그런 정보를 얻을 때, 내 주변에 내가 모르는 동네 갔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서 약국 가야겠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 주변에 뭐 내과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뭐 치과가 어디 있는지 찾을 때 사용했던 앱이에요. 근데 이 굿닥 앱이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선별 진료소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내 주변의 병원 약국도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업데이트가 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비대면 원격 진료 받기. 요즘에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가 감염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원격 진료를 받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냐면 처방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갖다 주면 약을 타서 받을 수 있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 앱이 지금 원래 있던 앱인데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꼭 우리가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은 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굿닥 보시면 여기 케어랩스라는 회사가 제작한 부분인데 굿닥 앱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이미 있는 앱이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이틀 전에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 굿닥 원격 진료 기능이 추가됐고요. 코로나 스캐너 기능이 추가됐다고 해서 일단 받아봤어요. 자,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이제 메인 화면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스캐너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능과 원격 진료 병원 찾기라는 이런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내 주변에는 어떤 확진자가 다녀갔을지 사용을 한번 해봤어요. 눌러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뭐 111이라고 된 것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요. 서대문구 4, 강남 7, 서울 61, 강남 사시는 분들이 연대까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그 지자체에서 붙인 넘버와 국가에서 붙인 것들 그리고 신천지 관련된 그런 위치까지 내 주변에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동선이 존재합니다라고 이렇게 다녀간 곳들이 체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 동네에도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본 건데 이렇게 있구나. 내려보면 이제 다른 지역들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때는 도움이 되고, 저는 그것보다 이제 신천지 정보가 있어가지고 뭐 별도로 따로 앱을 받지 않아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원격 진료 병원 찾기라고 기능이 있어서 한번 요거를 또 눌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병원 리스트가 떠요. 있는 위치에서 원격 진료 가능한 병원이 이제 4.5km에 하나 있고, 4.9km 하나 있고, 5.8km대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나와가지고 원격 진료가 가능한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격 진료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 데이터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 전화 진료가 있어서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송금하기, 진료를 받았으면 이제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방전 요청을 받아가지고 처방전까지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해놨더라고요. 굳이 힘들게 병원 가가지고 2차 감염에 그런 노출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굿닥 이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서 보니까 이제 원격 진료 병원 검색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진료가 필요할 경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화로 하고, 처방 요청은 이렇게 카카오, 여기 1대1 채팅으로 해가지고 원격 상담도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화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맨날 먹는 약이 있는데 처방 가능할까요? 매출액이 꺼려져서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진료도 원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면은 통화하신다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접수해서 전화 통화하고 생년월일 이런 거 한 다음에 개인정보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파일로 받았죠? 이거 누르면은 바로 사진 파일이 딱 떠요. 그렇게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진료 하면서 막 그 정부에서 원격 진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원격 진료 했으면은 송금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 전화번호로 또 전화 그 쪽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계좌번호 무슨 은행 어디입니다. 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카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굿닥이라는 어플을 보고서 이게 진짜 지금 상황에서 정말 좀 쓰기가 유용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괜히 투자하고 싶어지고 또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케어랩스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오늘 좀 올라갔어요. 오늘 장중에 한 6.9% 정도 상승을 좀 보였고, 전반적인 주가의 추이는 여기 작년 11월 달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조정받고 한번 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요 특정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적정 구간에서 이 특정 구간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걸 보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특정 구간에 이제 있다는 거를 이제 박스, 네모 딱 치면은 네모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래요. 이 종목에 있어서 이제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 이 회사가 매각 이슈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이 매각이라는 게 되면은 이 케어랩스는 팔려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피인수 기업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매각이나 M&A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사는 회사는 돈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고 오히려 팔려가는 측이 가치를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는 쪽보다는 팔려 나가는 쪽이 기업이 더 수혜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매각한다는 얘기가 사실 이전부터 나왔었는데, 최근에 매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들도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약간 헤매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이제 최근에 들어온 소식들을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요. 요게 이제 3월 4일 날
나온 뉴스인데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 케어랩스의 본입찰을 앞두고 이제 매각을 하면 입찰을 해야 되겠죠. 유력한 원매자로 거론되던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가 이탈한 가운데 매각에 영향을 미칠 이 영향과 인수합병 업계에 관심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입찰이 언제냐면 6일이에요. 3월 6일 날이 본입찰이 되겠고요. 본입찰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찰하고 나서 또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되면은 서로 만나서 도장 찍고 공시 나오고 그러고 이제 몇 날 며칠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일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에 돈 입금되면은 그때 이제 완전히 회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인수자를 결정을 하는 입찰이 6일 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유력한 후보가 지금 사실상 딜 완주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브레인 콘텐츠 TS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전부 다 상장사들이죠. 얘네들도 인수하려고 했다가 지금 실사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케어랩스의 사업 구조 및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던 컨소시엄 등이 입찰 의지가 낮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쪽 말고 지금 녹십자 그룹에서도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회사의 지분을 살펴보면요. 대주주가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회사가 대주주가 있고 이 대주주가 녹십자 홀딩스예요. 그래서 녹십자에서 지분 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혹시 얘네가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거 아닐까. 녹십자만 또 의약품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병원이나 고객 정보 또 약국 위치 이런 것들 정보 데이터가 있으면은 또 시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녹십자 인수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녹십자 그룹에서는 조심스럽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수전 참여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게 이게 참 전략적인 부분들인데 이렇게 미리 정보가 새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6일 날이 지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M&A가 있기 전에 다시 차트로 좀 돌아와서 M&A가 있기 전에 보통 나오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이제 팔려나가는 측인데 이 회사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케어랩스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는데 현재 967억입니다. 지금 주가 상태로 봤을 때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갔겠네요. 이 회사는 천억 원이 좀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는 입장에서 이제 인수하는 입장에서 회사의 시가총액이 높을 때 사는 거랑 낮을 때 사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 회사를 사는 건데 회사의 값어치가 낮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 8월달처럼 주가가 여기 1,750원대 머물러 있을 때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가치가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그때보다 만원대보다 적어도 한 50%는 올랐겠다. 그죠?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케어랩스는 매각이 그러니까 인수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딜을 앞두고 보통 M&A가 진행되기 전에 회사 측에서도 조금 더 상대방 측에 더 저렴하게 막 갑자기 디스카운트 해줄 수는 없잖아요. 회사의 값어치를 디스카운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은 이제 딜이 성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케어랩스의 주가는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지금 빠지기만 하고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 8월 달에 만원 찍고 나서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로 보여서 아까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뭐 병원이나 이런 거 약국 확인하는 어플로는 현재 뭐 비슷한 어플들도 있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만들어둔 애플로 현재까지 1등 자리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 이번엔 코로나 이슈 원격 진료에 대해서
아이폰도 사용할 수 있는 애플이라는 것도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주가는 현재 구간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한 거죠. 주가가 왜 낮아요? M&A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런 값어치를 갖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 회사가 여기 2008년도에 5만원짜리였는데요. 지금 16,000원밖에 안 해요. 옛날에 6만원까지 갔었어요. 되게 싸 보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매각 이슈만 잘 마무리가 되면 혹은 매각 이슈가 만약에 불발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주가 위치나 값어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저는 보여서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하는 케어랩스의 적정 주가는 현재 16,000원대 머물러 있지만 한 2만원대까지는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 2만원이라는 가격은 2008년도 9년도 때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바닥지에서 이제 출발하는구나, 드디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편입을 들어갔던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 이거는 진짜 바닥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거래량 붙었을 때 여기까지 보고서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구간인데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만원대에서 여기서 팔지 못하고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2만원 가격대에서 지방령이 돼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반토막이 나버렸죠.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혹은 이 올라갈 때 편입했던 분들, 이분들은 상태가 더 안 좋죠. 여기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이 상태가 더 안 좋아요. 26,000원, 7,000원에 막 3만원 간다고 샀는데 만원까지 빠졌어요.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좀 안 되게, 그죠? 주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다 파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물려있던 분들이 일부 정리가 된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분석해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아까 2만원까지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게 2만원대의 지방령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다 대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 일부는 물타기에서 단가도 낮아졌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한 2만원에서 뭐 19,000원대 초반 정도가 팔기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2만원을 강하게 넘어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고공행진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그 2만원의 벽을 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고, 이 아래에서 어쨌든 2만원이나 19,000원 정도, 19,000원과 2만원 사이를 목표로 이 저점에서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매각이 실패해서 주가가 급락한다면은 한번 사 모아보는 전략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어랩스는 어쨌든 이번 6일날, 다가오는 6일날 매각에 어떤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지 결정이 나는 날이고요. 그날 장 끝날 때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그 7일날이나 6일날 이후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미리 선제적으로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코로나 관련 앱이죠. 굿닥, 그리고 그 굿닥을 만든 회사인 케어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손절가를 깜빡했는데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밀리면은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보는 구간은 한 14,000원 정도를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14,000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없는 사람의 경우는 14,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는 거는 좋아요. 근데 주가가 안 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편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14,000원을 깨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추세가 밑으로 많이 빠졌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4,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편입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은 14,000원 근처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이제 위쪽으로는 2만원 정도를 보고 있지만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19,000원을 본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19,000원 위, 손절가 14,000원, 편입은 이 안에서 가능한 싸게, 이렇게 다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증시의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고요. 무엇으로? 변동성 지수로. 그리고 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또 오를 종목 또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